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는 이제 캐리어 농도가 굉장히 낮아서 전도성을 거의 띄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도핑을 해서 그 캐리어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캐리어를 만들어내는 게 일렉트론을 만들 수도 있고요. 홀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일렉트론을 만드는 케이스, 우리가 N타입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먼저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N타입 도핑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룹 5족 원소들 중에서 실리콘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룹 5족 중에서 이제 포스퍼러스, 알세닉, 엔티모니 이런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실리콘의 깃반에 이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쏴가지고 주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갖다 우리가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원자들이 이제 실리콘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 세 개의 엘리먼트는 실리콘과 어떤 사이즈나 화학적 결합이 많이 유사해 가지고 실리콘의 자리를 그대로 다른 거 거의 변형 없이 딱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나이트로젠은 되게 사이즈가 작아요. 작아서 실린 결합을 하나 갖다 끊고서 좀 다른 결합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이트로젠은 안 되고요. 요 세 개 엘리먼트에 해당이 되는 게 되겠어요. 자, 그중에 우리가 알세닉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알세닉 같으면은 지금 5개 우리가 밸런스 일렉트론이 있죠, 그죠? 이제 실리콘은 근데 4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는 데는 4개만 있으면 되는데 5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남게 되죠, 그죠? 자, 그럼 그 남는 거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인데 4개는 밸런스 밴드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컨덕션 밴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쪽으로 이제 남은 하나의 전자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알세닉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이거는 이제 블로우 스테이트니까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전자가 될 텐데요.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알세닉은 일렉트론을 뺏겼기 때문에 이펙티브하게 플러스 1 차지를 띄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떠난 다음에 봤더니 알세닉이 플러스 전하를 하나를 띄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퍼져 있던 전자가 이 알세닉에 의해서 플러스에 의해서 이게 끌어당겨져 가지고 어떤 우리가 마치 수소 원자 프로톤 하나에 일렉트론이 바인딩 되는 것처럼 이게 있던 남은 전자가 이 알세닉에 이렇게 바인딩 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밸런스 밴드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안정화된 거죠. 마치 우리가 수소 원자로 얘기하면은 수소 원자에서 완전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제로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그런 자유전자에서 바인딩 되면서 우리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실은 값은 훨씬 작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퍼져 있던 전자가 알세닉에 바인딩 되면서 원래의 상태에 비해서 좀 낮은데 에너지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인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너 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짝대기로 그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블로우 스테이트는 밴드라고 하는 건 블로우 스테이트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퍼져 있는 스테이트입니다. 무한에 우리가 그죠? 블로우 테오림에 의해서 이게 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또 짝대기로 그은 이 상태는 그 알세닉의 그 근처에 바인딩 되어 있는 그런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일렉트론이라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짝대기로 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다 긋지 않고 좀 살짝 밑에다 그어요. 이게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런 익스텐디드가 아닌 하나의 어떤 로컬라이즈 스테이트라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바인딩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인딩 된 일렉트론하고 이 바인딩 된 일렉트론하고 얘가 이제 바인딩에서 풀려가지고 무한대로 떨어졌을 때 마치 우리 수소 원자에서 일렉트론이 자유 입자가 돼서 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필요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바인딩 에너지 EB 혹은 이제 우리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우리가 이제 도너 레벨의 에너지 위치로 ED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ED에 있는 그 바인딩 되어 있는 그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 미니멈으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그 알세닉에 바인딩된 전자가 거기를 탈출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 수소 원자에서 그 탈출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가 이오나 에너지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혹은 이제 바인딩 에너지 EB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B가 이 바인딩 에너지가 작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던 바인딩 된 도너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전류를 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스테이트는 이거는 전류에 기여를 못 하고요. 이게 어떤 열 에너지를 받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은 thermally excite가 돼가지고 컨덕션 밴드로 가면은 그때에서는 비로소 이게 블로우 스테이트니까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 캐리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인딩 에너지가 충분히 작아서 이게 일렉트론을 우리가 열적으로 컨덕션 밴드에 주어서 그 이제 캐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디펙트를 갖다가 셜로우 도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셜로우하다는 얘기는 이게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작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되겠고요. 셜로우 도너니까 주는 거죠. 일렉트론 주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너 셜로우 도너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실리콘에 대해서 포스포러스, 알세닉, 엔티모니는 다 셜로우 도너가 되는 건데 뒤에서 보겠지만은 자, 그렇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일렉트론을 갖다가 넣는 이 과정을 우리가 N타입 도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노테이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도너를 앞으로 표시를 할 때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D라는 걸 써가지고 표시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로라고 하면은 그 이 도너에 일렉트론이 딱 트랩되어 있는,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그 상태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하고 일렉트론이 가둬져 있으니까 뉴트럴한 상태, 중성 상태, 이래서 우리 D0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처럼 이온화가 된 상태는 우리가 D 플러스에다가 일렉트론이 밖으로 나간 것,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마치 우리 수소 원자에서 일렉트론을 뺏기고서 이온화가 되면 우리가 H 플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동일한 어떤 노테이션 되겠습니다. D0, D 플러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대체 이 셜로우 바인딩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이냐를 갖다 우리가 실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소 원자 모델을 가져오면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수소 원자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 수소 원자에서 일렉트론 하나가 바인딩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백큐엄 대비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바인딩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한히 이렇게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우리가 13.6 일렉트론 볼트였었죠. 그죠? 1s 레벨에 이제 전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 자, 그때 이제 1s 레벨에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공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은요. 이렇게 써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인딩 에너지 혹은 이제 1s 레벨의 마이너스 값이 될 텐데 그게 m2의 4승 over 820 입실론 제로의 제곱에 h제곱 h 플랑크 콘스탄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놓고서 계산하면은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보면 지금 m이 일렉트론 매스, 전자의 전하량, 입실론 제로는 이제 백큐엄의 유전율, h 플랑크 콘스탄트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물질 안에 지금 우리는 진공에서 프로톤이 있는 게 아니라 실리콘이라는 물질 안에서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값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매스인데요. 이건 자유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전자가 아니고 실은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나왔던 이펙티브 매스를 써줘야 돼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펙티브 매스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앞에서 우리가 도스 이펙티브 매스, 컨덕티비티 이펙티브 매스를 했잖아요. 또 여기는 또 여기 나름의 또 이펙티브 매스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컨덕션 밴드 바텀,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 바텀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펙티브 매스가 되는데 자세한 건 하지 않겠고요. 그게 실은 이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버스 매스가 있었고 롱지튜디널 매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방향이 롱지튜디널 방향이 하나고 트랜스버스 방향이 두 개니까 우리가 이제 L 하나, MT 두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각 방향별로 이 세 개의 지오메트릭 에버리지가 실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나와요. 자유전자 매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전자의 일렉트론 매스가 아니라 이펙티브 매스. 그런 우리가 특히 이제 아나이스트로픽한 실리콘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나이스트로픽한 밴드를 고려를 한 그런 이펙티브 매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건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릭 에버리지를 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게 커렉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입실론 제로인데요.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공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전하가 자유공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자유전자 두 개의 전하가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둘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D라고 하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우리가 D 그죠? 분의 그다음에 이제 2의 제곱이 됐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자, 근데 물질 안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유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는 그 같은 우리가 이제 쿨롱 인터랙션이 유전율만큼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유전율 입실론 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입실론 R.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입실론 제로에 뭘 곱해야 되냐면 입실론 R. 그러니까 상대적인 유전율 값을 갖다 곱합니다. 예, 그만큼 이게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물질 안에 유전체의 어떤 다이폴 모멘트가 서로 이렇게 스크린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뒤쪽에서 옵티컬 우리가 프로퍼티를 할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실론 제로 대신에 물질 안에서는 입실론 제로에다가 유전율을 갖다 곱한 값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입실론 제로 대신에 입실론 R을 갖다 우리가 곱해야 되고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실리콘 안에서의 바인딩 에너지는 포뮬라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자유전자의 매스를 갖다가 이펙티브 매스로 바꾸고요. 진공의 투자율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물질 안에서의 유전율을 갖다가 제곱을 앞에다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우리 상수 13.6일트를 빼고서 보면은 결국 여기에다가 이펙티브 매스의 그 이제 상대적인 값 곱하기 유전율의 제곱분의 1을 갖다 곱하면 되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유전율이 11.99, 그 다음에 이펙티브 매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 정도가 나와서 대충 0.042 일렉트론볼트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입실론 R이 이제 10 정도가 되는 거가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바인딩 에너지가 무지무지 큰 건데, 물질 안에서는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작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론적인 값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스포러스, 알세닉, 엔티모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 0.045, 0.054, 0.039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비슷하지만 약간씩 변화가 있는 이제 그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바인딩 에너지가 실은 컨덕션 밴드 아래쪽으로 0.0232 정도, 0.03 정도 굉장히 작은 값으로 그렇게 우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바인딩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알세닉 주변에 1s 오비탈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오비탈의 그 사이즈를 갖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은 좀 다루지 않았었는데, 수소원자의 그 1s 오비탈의 그 사이즈가 궤도 반경 정도, 물론 이제 이게 실은 일정한 궤도를 도는 건 아니죠. 어떤 분포를 이루는데 그 분포의 대강의 어떤 반경이 소위 보어 레이디어스라는 걸로 주어져요. 0.53 엉스트롱이 되는데요. 이롱스트롱이 절반 정도. 이거는 이제 실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A0, 우리 보어 레이디어스 A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아날리틱하게 표현되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의 하바의 제곱을 갖다가 M이 제곱으로 나눈 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 포뮬라에서 우리가 앞에하고 똑같이 M은 이펙티브 매스로 바꾸고 입실론 제로는 입실론 R을 갖다 곱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값들이 보면 요거에 뒤집어져 가지고 더 커져요. 이게 커져서 이게 지금 0.053을 곱하게 되면 약 1.9 나노미터, 거의 2 나노미터, 20 옹스트롱 정도 사이즈를 이루고서 얘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물론 실은 이제 원자 스케일이니까 이제 2 나노미터니까 좀 작은 건데요. 수소원자의 그 1옹스트롱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자, 큰 거는 실은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많이 이제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만큼 유전율에 이제 의해서 그 알세닉의 플러스 전하가 좀 이렇게 우리가 약해졌다 효과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가 여기 돌고 있는 사이즈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정도 되가나? 잠깐만, 이게 지금 2나노미터니까, 그리고 이제 실리콘에서 역자상수는 대략 한 2, 3옹스트롱쯤 될 테니까, 대략 한 10개 정도 레티스를 가서 내가 이제 간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원자 스케일에서 보게 되면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제 N타입 도핑이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물질 안에다가 대략 이제 뭐 한 뭐 10억 개 1 ppm 그러면 파티클 per 밀리언 개구나. 1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알세닉 애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컨덕션 밴드 아래쪽으로 우리가 도너 레벨을 형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일렉트론들이 이제 컨덕션 밴드로 가서 이렇게 일렉트론을 갖다가 우리가 캐리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에너지 간격이 0.03 일렉트론 볼트인데 우리가 이제 더멀 에너지, 그러니까 룸 템퍼러처에서 2분의 3 KT 그 등분율 붙이기 위해 주어지는 그 열 에너지가 0.04니까 이게 이 정도를 받아서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온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알세닉의 이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요. 알세닉에서 바운드에서 언바운드가 되면서 컨덕션 밴드로 가서 이제 일렉트론 캐리어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셜로우 도너들 한편으로 우리 셜로우 임퓨리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셜로우하다라는 거는 이게 얇다라는 거예요. 컨덕션 밴드 아래쪽으로 얇게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따라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룰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이런 식의 우리 픽처, 그러니까 알세닉 원자가 들어가서 전자가 하나 남아서 그 전자가 있다가 열 에너지 받아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뭐 여러분들 받아들이기는 쉬울 거고요. 많은 책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고 하는데 실은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어떤 유한한, 우리 앞에서 인트리세미 컨덕터에서 봤던 것처럼 유한한 온도가 되면은 밑에 있는 밸런스도 실은 빈자리가 생겨요. 일부가 컨덕션 밴드로 채워지고요. 일부가 또 밑에 밸런스 밴드 홀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알세닉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굳이 컨덕션 밴드로만 가리라는 법은 없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은 알세닉에 일렉트론을 내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가냐라는 거는 알세닉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어디로 가냐라는 그런 시스템의 그 포뮬 레벨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에서 약간 우리가 이제 수학적 포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개념을 갖다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실리콘은 그냥 볼크 크리스 굉장히 많은 이렇게 원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거기에서 이제 일렉트론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 일렉트론이 거기 왕창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같은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거 정의되죠. 일렉트론의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게 정의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포뮬 레벨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세닉이라는 디펙트들이 있는 건데 그 알세닉이라는 디펙트에서 내가 일렉트론을 갖다가 주고 받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의 그 일렉트론이 들어가는 그 시스템에 그런 연락학적 시스템에다 일렉트론을 주고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펙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더멀 배스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커다란 더멀 배스가 있고 거기 내가 조진 시스템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의 디펙트라고 하는 거는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렉트론이 어떻게 출입을 하냐라는 거는 순전히 이 포뮬 레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펙트가 일렉트론을 줄 수는 있는데 어디로 가냐라는 거는 여기서 포뮬 레벨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케미컬 포텐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로만 간다, 아래로만 간다 그게 아니라 어떤 포뮬 레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뭐냐면은 자, 이 시스템 안에 그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렉트론은 다 동등합니다. 구별 불가능해요. 그죠? 내가 알세닉이 내 아끼는 내 일렉트론 나는 너를 컨덕션 밴드로 보낼 거야. 너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일렉트론이 알세닉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수없이 많은 실리콘의 원오브 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일렉트론이 어떤 순간에는 컨덕션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밸런스로 가고 어느 순간은 코어로도 가고 계속해서 서로 이게 뭉뚱그려 있는 구별이 안 되는 진짜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클래식한 컨셉으로 얘기만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실은 뒤쪽 내용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은 디펙트는 일렉트론을 주는데 어디에 주느냐?
그 실리콘의 시스템에 퍼밀 레벨의 일렉트론을 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계산할 수 있냐면은 우리 도너가 얼마만큼 일렉트론을 잃을지 얻을지 그런 걸 우리가 리거러스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뭐냐면은 그 도너 입장에서 보면은 도너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실리콘이라는 거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디펙트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실은 크게는 세 개가 됩니다. 자, 하나는 비워져 있는 거. 그죠? 알세닉에 일렉트론이 없는 거, 하나가 없는 거, 엠프티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다음번에 일렉트론 하나가 있는데 스핀 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스핀 다운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너 레벨이라고 하면 하나는 비워져 있는 거, 하나는 스핀 업인 거, 하나는 스핀 다운인 거. 이 세 개의 상태가 있죠. 자, 근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게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확률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볼츠만 팩터, 그죠?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얘가 어떤 상태에 있냐라는 거는 퀀텀이건 클래시컬 상관이 없이 항상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디펙트 하나 놓고 보면 이 디펙트가 이렇게 이온화 될 것이냐? 이렇게 이온화 될 것이냐? 아니면 일렉트론을 가지고 중성인 상태로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볼츠만 팩터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비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원래 있던 일렉트론 어디로 갔어? 일렉트론은 시스템의 퍼밀 레벨로 간 거예요. 그죠? 고로 그때 에너지는 일렉트론의 퍼밀 레벨이 되는 거예요. 퍼밀 레벨이 바로 이제 그게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잃었을 때 그 이런 일렉트론은 퍼밀 레벨로 갔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요 첫 번째 케이스의 에너지는 이제 EF가 되는 거고요. 고로 그거가 될 확률은 그거의 에너지, 그거의 볼츠만 팩터, 그 에너지의 볼츠만 해당되는 볼츠만 팩터에 해당하는 거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오큐파이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일렉트론이 이제 도너 레벨에 있는 거죠. 우리가 ED가 지금 이제 그 디펙트의 그 에너지 레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너 레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써보면 이게 지금 도너 레벨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 있던 일렉트론이 이제 어디엔가 폴밀, 보통 아래쪽에 있는데 폴밀 레벨로 하나 일렉트론이 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이거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니까 이 두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제 일렉트론이 도너 레벨에 있으니까 그 ED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ED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세 개의 상태가 가능하고, 각각의 우리가, 그거 어디에 존재할 확률은 우리가 요거의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얼마만큼 이게 오큐파이가 될, 이게 중성으로 D0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전체 확률은 이제 세 개를 더하면 되는, 이게 우리가 이제 파티션 펑션이 되는 건데,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두 개니까 요거, 이게 전체 이제 우리가 그게 되겠고, 그걸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오큐파이 된 거, 이거 두 개가 되죠? 두 배의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확률이 요거에 비례하는데, 그 전체를 노멀라이즈를 더하면 노멀라이즈 팩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파티션 펑션이 되는 거죠, 요 시스템에. 이게 이제 그 occupation probability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얘가 차 있을 것이냐. 1이면은 100% 차 있는 거고, 0이면은 100% 비워져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위아래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의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의 함수냐? 당연히 EF와 ED의 함수예요. 특히 EF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렉트론이 하나를 갖다가 엠프티가 됐을 때 그 이 일렉트론이 어디로 갔냐를 가지는 거가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 내가 이제 이 확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확률을 갖다가 내가 퍼밀 레벨의 함수로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x축은 퍼밀 레벨인데 여기에서 요거가 이제 첫 번째 제로가 뭐냐면은 밸런스 밴드 탑을 내가 이제 제로로 세팅을 하고요. 제로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실리콘 같으면은 1.1에서 이제 밴드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C가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여기 포인트에 있겠고요. 현재 내가 도너 레벨이 예를 들어서 값이 얼마죠? 0.03인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예, 그 정도의 도너 레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밸런스 밴드 맥시멈을 0으로 세팅을 하면은 기준을 잡으면은 도너 레벨은 1점 어 1점 맞죠? 1.07 정도가 되는 거고 EC는 1.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포뮬 레벨은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떤 변수로 취급을 하고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ED는 여기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포뮬 레벨은 이제 0에서부터서 내가 이제 컨덕션 밴드 이쪽까지 쭉 그냥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자, 이게 occupation probability는 이제 이 파란색이에요. 이제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제로이다가 이게 도너 레벨 근처로 포뮬 레벨에 근접함에 따라서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제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반대로 이제 이게 여기다가 1을 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비워질 확률이 되니까 D 플러스는 그거 이제 1 마이너스의 요 값이 되겠어요. 그죠? 이래서 요걸 뺀 거가 이제 비워질 확률, 다시 말하면 D 플러스에 있을 확률이 될 텐데 그거는 요렇게 이제 그거에 마이너스를 이래서 그걸 뺀 파란색을 뺀 요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펄밀 레벨이 기본적으로 낮으면은 일렉트론은 무조건 그러니까 알세닉은 무조건 일렉트론을 잃습니다. 왜? 아래쪽에서 당기니까 자기한테 있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주는 거가 훨씬 더 낮은 에너지로 일렉트론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고로 일렉트론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으면. 그래서 다 D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거 가는 게 뭐 별로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점점 일렉트론이 그냥 자기한테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이 포뮬 레벨이 많이 위쪽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올려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 제로가 확률이 1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포뮬 레벨이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자, 도너 레벨이 알세닉인 도너 레벨이 있고 포뮬 레벨이 있으면은 아래쪽에 있으면은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다가 점점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채워질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일로 가를 바에야 여기 있겠어 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뮬 레벨이 어디냐에 따라서 일렉트론이 글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스테이 할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포뮬 레벨의 함수라는 거 명심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온화된 도펀트의 그 밀도 개수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단위 최적당 그 도너의 개수를 내가 임퓨리티 N타입 도펀트의 개수가 ND라고 하면은 단위 최적당이에요. 그 밀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요거 D 플러스에 있을 확률을 곱하면 되죠. 혹은 그거는 이제 오큐파이가 될 확률 1 빼기 오큐파이가 될 확률이 되겠어요. 그거를 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서 2를 여기서 빼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1 빼기 이거를 해서 요게 나오는 거를 여기 분모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간단한데 한번 익숙해질 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포뮬 레벨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거는 뭐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포뮬 레벨이 결정되게 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결정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차지 뉴트럴리티 컨디션, 전하가 중성이 될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자, 말이 어려운데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시스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렉트론이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도너 레벨이 있습니다. 도너 레벨이 있고요. 여기 일렉트론이 채워질 수도 있고 뭐 안 채워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또 포뮬 레벨이 이렇게 또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포뮬 레벨에 의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트리직 세미컨덕터하고 동일하게 여기 있던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일부의 홀이 일렉트론이 컨덕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작지만 이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도너가 어떤 포뮬 레벨 값에 따라서 전부가 혹은 일부가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컨덕션의 일렉트론이 이제 다시 말해 컨덕션의 일렉트론 소스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도너에서 온 거, 또 다른 하나는 밸런스에서 홀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온 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렉트론이 컨덕션으로 이제 이렇게 도너 레벨에서 가면서 이 그 밑에 있는 그 뭐죠? 도너는 이제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앞뒤가 맞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네 컨덕션 밴드에 들어가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도너 중에서 이온화된 도너 고로 일렉트론을 줬을 것이다 라고 내가 주게 돼. 준 그런 그 도너의 개수. 그죠? ND 플러스. 그죠? 이온화된 그 도너의 밀도 하고 밸런스에 있는 홀의 개수하고가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 셀프 컨시스턴트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되겠고요. 실은 이거는 보면은 일렉트론 덴시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지티브, 우리가 이제 홀을 갖다 파지티브 차지로 생각하면은 홀에 대한 파지티브 차지하고 이쪽 파지티브 차지 두 개가 맞게 되는. 그러니까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 우리가 실리콘도 중성이었었고요. 내가 넣어주는 알세닉도 중성 애톰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알세닉을 집어넣으면서 얘 미워 하고서 일렉트론 그냥 빼고서 그냥 이렇게 4개짜리 알세닉 플러스를 물론 이온 임플란테이션 하면서는 실은 알세닉 플러스를 집어넣기는 하는데 어차피 그냥 다시 바깥에서 이제 일렉트론을 받아가지고 실은 중성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네트론은. 자, 그래서 중성인 알세닉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지 밸런스는 항상 중성인 거예요. 이게 중성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당연히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게 되겠어요. 자,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퍼밀 레벨을 실은 결정하는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일렉트론의 개수라고 여기서 이 컨덕션 일렉트론 개수가 몇 개 있냐라는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게 보면은 NC 우리가 일렉트론 개수를 계산했을 때 있죠. 앞에서 그 인트린식 케이스에 대해서 일렉트론 개수를 계산했던 그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NC 곱하기 이게 이제 컨덕션에 있는 스테이트라도 이펙티브하게 몇 개가 있느냐를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컨덕션의 에너지와 폴미 에너지 차이를 볼츠만 팩터를 곱한 거 이게 컨덕션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였어요. 자, 이거는 도펀트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해야 돼요. 이거는 도펀트와는 무관하게 퍼밀 레벨이 어디에 있느냐에 의해서 퍼미 디렉 통계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에 채워진 일렉트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도너가 줬으니까 나 좀 더 가질 거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락학적 이퀄리브리엄에서는 무조건 그 스테이트가 얘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를 결정하는 거는 퍼미 디렉 분포관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도너가 몇 개 있냐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도너가 결정을 하는 거는 퍼밀 레벨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퍼밀 레벨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변 상황에 상관이 없이 컨덕션의 일렉트론의 개수는 항상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거에다가 ND 플러스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서 계산했죠? 이걸 그대로 이제 가져와고요. 거기에다가 홀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퍼밀 레벨의 의상 결정이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퀘이션을 보면은 자, 다른 건 다 상수예요. 다 NC, EC, 그 다음에 온도, ND는 내가 바깥에서 몇 개의 도펀트를 임플란테이션 했느냐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D도 그렇고요. EV, NV 모두 다 주어져 있는 컨스탄트이고 유일한 변수는 뭐냐면 퍼밀 레벨이에요. 고로 이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뭐가 결정이 되느냐? 바로 퍼밀 레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죠. 자, 이거는 실리콘에 대해서 300켈빈에 바인딩 에너지 셜로우 임퓨리티 0.032B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너의 개수는 10의 18승계로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는 좌변의 일렉트론의 개수를 이게 포뮬 레벨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 왼쪽 항을 갖다가 포뮬 레벨의 함수로 해서 쭉 그린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로그 스케일러. 이게 소위 쇼클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일렉트론의 농도를 큐빅 센티미터 당 농도를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포뮬 레벨은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이게 이쪽은 끝이 여기가 이제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고요. 이 제로가 지금 밸런스 밴드 맥시멈입니다. 이게 일렉트론의 개수고 이게 심플리 이걸 그냥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의 농도 여기 우변에서 홀의 농도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이게 군중색인가? 요 선에서 쭉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스 액션 로에 의하면은 n하고 p를 곱한 건 컨스탄트였죠, 그죠? 만약에
n 앞에 콘스탄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컨스탄트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직선이 이렇게 엇갈려 나오는 겁니다. 로그 스케일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변에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 이게 도펀트 플러스가 되겠는데요. 플러스 도펀트, D 플러스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밤색 맞죠? 밤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여기는 100%, 그러니까 앞에서 그림에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ND를 곱해서 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100% 아이오나이즈 되어 있으니까 도너의 개수 10에 18 쓴 개만큼 개수가 있다가 이게 쭉 유지가 됩니다. 쭉 유지가 되고 이렇게 와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지금 도펀트하고 홀하고 도펀트 두 개 더한 거, 그러니까 우변이 되겠어요. 우변 두 개 더한 거. 그거가 그냥 빨간색인데 이거 쭉 플러스 전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거의 이제 도펀트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쭉 갑니다. 자, 여기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고 하면은 파란색과 좌변, 빨간색 우변이 서로 겹쳐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요. 그 지점의 X값이 바로 포뮬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이 주어진 온도와 바인딩 에너지와 도펀트의 그 밀도, 그거에 의해서 주어지는 포뮬 레벨이 여기가 됩니다. 이거의 값은 대략 여기서 0.09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도너 레벨이에요. 0.04. 그러니까 도너 레벨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갖다가 서킹을 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포뮬 레벨이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컨덕션에서 일렉트론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도펀트의 ND 플러스의 값을 보면은 거의 100%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거의 100% ND하고 같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 거의 10에 18% 거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는 10에 18 쓴 개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이제 이걸 알세닉이 이제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그 도펀트가 그 전자가 결국 어디에서 가게 되느냐? 일렉트론 개수에서 파란색 선이 일렉트론이잖아요. 일렉트론 개수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인트리식 세미컨덕터에서의 일렉트론이나 홀의 농도는 대략 10에 10승이었습니다. 10에 10승인데 이렇게 되면 일렉트론이 10에 18승계가 되니까 무려 10에 8승계, 1억 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1억 배가 더 많은 전자가 생겼고요. 그건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 이 도너에서 본 거죠. 10에 18승의 도너가 거의 다 이온화가 되면서 일렉트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게 이온화가 되면서 일렉트론이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더 쉽기도 하고 일면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게 리거러스하게는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렉트론은 포뮬 레벨로 간 거니까 이펙티브하게 포뮬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렉트론 개수가 많아진 겁니다.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덜 헷갈려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한번 그러면은 좀 다른 케이스, 다른 상황을 좀 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바인딩 에너지가 0.03이 아니라 0.1, 0.2 이런 것처럼 좀 값이 커졌습니다. 우리 깊어진 우리 딥이라고 샬로우인지까지 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0.1, 0.2를 보면은요. 자, 온도 같고 그 다음에 그 도핑 농도는 10에 18승계로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동일한 그림을 그리고서 교차하는 지점을 보게 되면은 포뮬 레벨의 위치가 0.1이 될 때는 0.112b로 앞에서 0.09에 비해서 아래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생긴 이펙트가 뭐냐면은 이게 일렉트론 캐리어 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혹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아이오나이즈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의 개수가 더 이온화 안 된 것에 이온화 된 개수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캐리어 농도가 앞에서는 거의 10에 18승계였던 거가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4.2 곱하기 10에 17승계 줄어들었고요. 0.2가 되면은 포뮬 레벨은 further down 0.15 일렉트론 볼트로 되면서 이게 점선이 도너 레벨이에요. 그러면서 도너 개수는 이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10에 18승계를 집어넣었는데 그거에 거의 한 잠깐만 이게 맞나? 10분의 1, 10개 중에 한 개만 이온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렉트론 개수가 효과가 그만큼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인딩 에너지가 0.03에서 불과 0.1, 0.2 정도만 내려와도 이게 이미 이온화를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약간 이런 우리가 근사적인 픽처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서멀리 잘 익사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틀리지만은 그거 뭐 컨스턴트한 결과를 줘요. 그렇지? 자,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퍼밀 레벨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잘 컨덕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샬로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샬로우하다라는 거는 보통 룸 템퍼러처에서 이온화가 거의 다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샬로우 임퓨리티, 샬로우 도너라고 얘기하고 그게 도핑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면은 0.052 이하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샬로우 해야 됩니다. 0.1만 돼도 벌써 효과가 많이 줄어들어요. 자, 그다음 온도를 좀 바꿔볼게요. 자, 온도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0.1의 바인딩 에너지에 10의 18승계를 갖다가 또 표현했는데 앞에서 봤던 건 300켈빈이었었고요. 이게 이제 250켈빈, 400켈빈을 보게 되면은 퍼밀 레벨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하나는 0.10. 그러니까 온도를 내렸더니 퍼밀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0.11에서요. 퍼밀 레벨이 올라갔고요. 반면에 온도를 갖다가 높였더니 퍼밀 레벨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마치 여러분 잠깐 온도가 올라가면은 또 익사이트가 잘 되니까 캐리어가 더 잘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퍼밀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퍼밀 레벨은 더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보시면 우리가 다 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본 건데 온도에 따라서 그 이제 우리가 퍼밀 레벨, 파란색 선이 퍼밀 레벨, 퍼밀 레벨의 그 변화를 보면은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퍼밀 레벨은 점점 밴드갭 중간으로 가고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도너 레벨하고 뒤에서 보겠지만 도너 레벨과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미니멈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카운터 인티그레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어 농도를 보면은요, 앞에서는 지금 4.2 곱하기 10의 17승이었잖아요. 자, 이거는 퍼밀 레벨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3.0으로 줄어들었고요. 얘는 0.14로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캐리어 농도가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온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퍼밀 레벨은 내려갔으나 이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펌핑업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 부분이 지금 아마 가장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어찌됐거나 온도에 따라서 퍼밀 레벨은 밴드갭 중간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더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왜 앞에 굳이 이렇게 퍼밀 레벨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될 텐데.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올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도핑 농도에 대해서 퍼밀 레벨의 위치를 좀 보게 되면은 도핑 농도를 우리가 10의 16승, 10의 18승을 키워가면서 앞에서 10의 17승을 10의 16승과 10의 18승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퍼밀 레벨이 위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말하면 도핑을 많이 할수록 퍼밀 레벨은 점점 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make sense 하죠. 지금 온도가 동일하고요. 도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퍼밀 레벨은 점점 퍼밀 레벨이 컨덕션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전자가 위에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론과 홀의 그 농도의 그 변화를 통해서 퍼밀 레벨이 결정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줬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크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셜로우 도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펀트가 이온화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핑 농도가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핑했다고 하면은 보통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보다는 또 훨씬 더 이제 많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보다는 도핑 농도가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대부분의 일렉트론, 컨덕션에 있는 일렉트론은 대부분 다 도너의 개수하고 같게 됩니다. 도너가 이온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n이 이제 nd하고 같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랑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제 뭐랑 결합을 하냐면은 n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nc에 그 다음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에 ec-ef over kt였었죠. 자, 그거랑 이거 이제 nd를 갖다 같이 놓게 되면은 그럼 요거랑 이거를 같이 놔서 양쪽에다 우리가 로그를 취하고요.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요런 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밀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 아래로 얼마만큼 퍼밀 레벨이 위치하게 되느냐, EC-EF니까요. 자, 그거가 되겠고, 그거는 이제 온도의 함수, 그 다음에 NC하고 ND의 함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이게 더 많아지니까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고요. 물론 NC에서 이제 온도 디펜던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더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서 커지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너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값이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위로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도핑 농도와 온도에 대한 분포를 이 식으로부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픽처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냐면은 우선 이거부터 봐보죠. 내가 이제 밸런스 밴드가 있고요. 자, 컨덕션 밴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정한 개수로 그 농도만큼 내가 도너 레벨이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포밀 레벨이 인트린식인 경우에는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했었는데 도핑을 하게 되면 위로 붙는 거예요. 그죠? 위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일렉트론이 이제 홀보다 더 많이 오큐파이가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매스 섹션 로는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n하고 p를 곱한 거는 ni 제곱으로 컨스탄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p가 왕창 줄어든 거죠. 홀이 당연히 위로 올라갔으니까 줄어들었겠죠, 얘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펙티브하게는 이제 홀이 이렇게 있고요. 홀에서 빠져나온 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전자가 컨덕션에 있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캐리어 농도를 보면은 일렉트론과 홀을 보게 되면은 홀은 정말 너무나 세 발의 피만큼 이제 없고요. 피만큼밖에 없고 그다음 대부분 다 일렉트론이다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컨덕티비티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일렉트론에 의한 기여와 홀에 의한 기여가 이렇게 두 개가 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홀의 농도는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농도는 거의 도너의 개수하고 밀도가 똑같고요. 이 개수랑 비슷하겠고 이게 ND로 있네. N 스몰 D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볼까? 이게 여러 교재에서 자꾸 가져오다 보니까 ND가 되겠어요.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홀의 농도는 이제 매스 섹션 로에서 내가 이제 P는 n분의 ni 제곱인데 n하고 nd가 비슷하니까 nd분의 ni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 그래서 무시할 수 있어서 거의 첫 번째 일렉트론에 의한 기여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죠. 이게 n타입 일렉트론 n타입이 되는 거죠. 그죠? 일렉트론 타입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숫자를 좀 봐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n타입 실리콘에서 내가 포밀 레벨을 구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자, 뭐냐면은 지금 엔티모니를 갖다가 내가 10의 16승계를 도핑을 했어요. 그 큐빅 센티미터당 10의 16승계. 그랬을 때 포밀 레벨의 위치가 어디냐를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데 그거의 기준값은 인트린식한 경우의 실리콘에 대해서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도핑 농도가 10의 16승계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거는 인트린식 캐리 농도 10의 10승계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가 되겠고 그런 이제 일렉트론의 개수는 거의 도너의 개수와 같다. 16승계.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가져왔던 공식을 보게 되면은 NC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에 EC 마이너스 EFI. 그래서 포뮬 레벨이었는데 인트린식 케이스,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포뮬 레벨이라는 의미에서 EFI로 표시를 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맞죠, 그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도핑된 경우에는 N은 NC에다가 이제 이번에는 EC에다가 EFN, N 타임 도핑된 그 세미컨덕터의 포뮬 레벨 EFN 이렇게 표시하겠고 이게 ND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두 개 갖다 B를 취해 봐요. 이거를 아래식을 위에식을 아래식으로 나눈다. 잠깐만. 아래식을 위에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ND분의 NI가 이거 두 개에서 EC가 이제 상쇄가 되고요. 남는 거는 이렇게 EFN과 EFI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하고 둘 사이 포뮬 레벨의 차이로 주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로그를 취해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쭉 하고요. 10의 도핑 농도 10의 16승계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 10의 10승계 해보면 0.36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뮬 레벨에서 거의 중간에서 0.36EB가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쵸? 그러니까 1.1이고 중간이 이제 0.55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0.36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타입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자, 그다음 반대가 되는 P타입. 자, P타입인데, P타입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뒤집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족을 도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 하나가 부족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륨이다. 그러면 이제 갈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갈륨이 들어가면은 어때요? 이게 일렉트론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하니까 실은 밸런스 밴드, 밸런스를 다 못 채우고 하나가 비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 탑에 홀이 하나가 생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홀이 생기게 되면은 이 홀은 실은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갈륨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밸런스 3개인데 이게 실리콘 안에 있으면서 하고 이제 4개를 받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엑스트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갈륨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 주변에 플러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인딩이 됩니다. 홀이 바인딩이 되고요. 근데 그때 바인딩이 되면서 에너지가 실은 이게 지금 이제 포지티브, 이게 지금 일렉트론 스케일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입장에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억셉터 레벨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이제 홀이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념이 일렉트론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죠. 그죠? 근데 홀일 때는 갑자기 모든 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갈륨이 어떻게 마이너스지? 이게 아까는 4개가 밸런스니까 5개가 들어오면 하나 남다.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지금 갈륨을 갖다가 어떻게 갈륨이 일렉트론 하나 더 받아 어디서 받았지? 이럴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래. 굉장히 헷갈리는 거고요.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게 맞아요. 이게 지금 갈륨이 들어가면서 하나 일렉트론 어디에선가 일렉트론을 꼬은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래야지 밸런스를 딱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 일렉트론이 어디에서 왔느냐? 홀을 만들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랬던 거고, 그게 이제 갈륨이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거기서 바인딩이 되는데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론과 달리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좀 헷갈리겠지만은 그냥 대충 그 정도 이해하세요. 그걸 깊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크게 영향가는 별로 없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홀이 우리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은 퍼져 있어서 차지를 우리가 그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홀 캐리어였는데 여기에 억셉터에 가둬져 있는 홀은 가둬져 있기 때문에 전자를 전류를 흘릴 수가 없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바인딩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제 억셉터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갈륨 마이너스가 있고 주변에 플러스 홀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거기 있던 그 홀이 밸런스로 익사이트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이 하나가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밸런스 탑에 있던 탑이든 하여튼 탑이라고 치죠. 거기 있던 일렉트론이 홀에 이렇게 억셉터 레벨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밸런스의 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되고요. 이게 하나 더 전화 들어가서 그 다음번에 이제 밸런스 밴드 맥시멈의 홀 캐리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밸런스에다가 홀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우리가 도펀트를 갖다가 억셉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억셉터가 되느냐? 일렉트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거는 이제 캐리어를 갖다가 주는 거 만들어내는 거니까 억셉터가 되는 거겠고, 도너는 일렉트론을 줌으로써 일렉트론을 만들어내는 거고, 억셉터는 일렉트론을 받음으로써 캐리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P-타입 도핑이라고, 홀 도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좀 헷갈리게 모든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인딩 에너지는 얼마만큼 이게 지금 밸런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느냐라는 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작으면은 shallow, 깊으면은 크면은 deep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우리가 이제 폴미 레벨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 이걸 위에 있는 걸 갖다 N타입을 갖다 뒤집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폴미 레벨이 P타입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폴미 레벨이 가운데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렉트론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게 다 정반대가 되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상황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자, 실리콘 같은 경우에 밴드갭이 1.12였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엔티모니, 알세니um, 포스포러스를 도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밸런스 밴드 아래쪽으로 도노 레벨이 형성이 되고요. 타이타늄도 가능하지만 타이타늄은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도핑이 안 되겠어요. 반면에 이제 보론이나 알루미늄, 갈륨을 갖다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샬로우 억셉터가 돼가지고 홀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타이타늄도 인듐 같은 경우에도 만들 수 있는데 0.16이니까 좀 깊어요. 깊어서 캐리어 만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를 주로 이제 쓰게 되겠고요. 반면에 카본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카본 같은 싹가긴 한데 이게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D라고 써져 있는 거가 이게 도너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너 레벨이잖아. 이건 얘가 도너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정도로 올려야지 얘가 그 캐리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꽉 차가지고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D라는 걸 했었고요. 이 플라티늄 같으면 이게 억셉터예요. 이게 억셉터 레벨이니까 일렉트론을 여기서 받아야지 캐리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혀 액티베이트가 안 되는 거죠.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화합물 반도체 갈륨 알세나이드가 되겠는데요. 갈륨 알세나이드는 갈륨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5 화합물 반도체가 되겠는데 갈륨은 3가 3 플러스 알세닉은 5가 5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퍼를 도핑했다. 그러니까 알세닉은 여기에 있는데 설퍼를 도핑했으면은 설퍼가 알세닉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일렉트론을 원래는 알세닉은 5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5개를 잠깐 맞죠? 갈륨이 미안합니다. 내가 뭔 소리 하고 말. 3, 5가 그게 아니고 예, 갈륨이 3가고요. 알세닉도 3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3 마이너스. 그러니까 갈륨 3 플러스 알세닉 3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밸런스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 알세닉 자리 대신 설퍼를 집어넣게 되면은 설퍼는 2 마이너스니까 일렉트론 2개만 있으면 돼요. 고로 뭐냐? 일렉트론 하나가 남는 거죠. 갈륨은 3개를 줬어요. 근데 설퍼는 난 2개면 돼. 2개 받고 하나는 버립니다. 그게 이제 셜로우 레벨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퍼나 셀레늄을 도핑을 하게 되면은 N타입 도핑이 됩니다. 그건 알세닉 자리를 치환했을 때 되는 거고요. 틴도 마찬가지. 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틴이 갈륨을 치환하는 겁니다. 틴이 갈륨을 치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일렉트론을 3개만 주는 거가 4개를 주니까 하나가 남아 돌죠. 그래서 그게 이제 N타입 도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텔레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N타입 도핑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베릴륨, 매그네슘, 징크는 이가예요. 그죠? 이가인데 카드뮴도 이가고요. 이가가 갈륨을 치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렉트론을 갖다가 원래 3개를 줘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주니까 하나가 부족하죠? 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억셉터 레벨이 쫙 형성이 되게 되겠고요. 이게 자, 반면에 실리콘이 내가 갈륨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렉트론 하나를 더 주게 되니까 N타입이 되는데 실리콘이 또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알세닉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알세닉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일렉트론 하나를 더 땡기니까 그죠? 원래는 3-인데 얘가 실리콘은 그런 받는 입장에서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억셉터 레벨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어느 자리를 치환하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카본도 실은 그렇게 되고요. 카본이 알세닉 자리를 치환하게 되면은 N타입 도핑 맞나? 그렇죠. 카본이 N타입 도핑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카본이 삭가죠. 잠깐만요. 잘못 얘기했다. 자, 정신 차립시다. 자, 실리콘이 다시 한번 실리콘이 갈륨을 치환하게 되면은 갈륨이 이제 3가니까 갈륨이 3가인데 3개를 내놓는데 실리콘이 들어가면은 4개를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씁시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실리콘, 갈륨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갈륨 자리를 치환한 실리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렉트론 하나를 더 주기 때문에 이게 N타입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실리콘이 알세닉 자리를 치환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실은 일렉트론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 P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느 자리를 치워내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실리콘이나 카본처럼 이게 우리가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우리가 N타입, P타입 다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도펀트를 우리가 이제 엠포테릭 도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포테릭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수 동체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도펀트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스케미틱한 그림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인트린식인 경우에는 이제 포뮬 레벨이 중간쯤에 있고요. 일렉트론도 홀도 다 이제 작은 경우인데 우리가 N타입 도핑을 하게 되면은 포뮬 레벨이 위로 올라가면서 일렉트론 개수가 홀 개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홀 P타입 도핑에서는 포뮬 레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홀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이런 케이스. 그리고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 매스 액션 론은 적용이 되게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뮬 레벨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온도와 그 다음에 도핑 농도에 따라서 그려보면 앞에서 앞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 도핑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P타입이면은 점점 이렇게 농도가 커짐에 따라서 밸런스로 붙게 되고 N타입이면은 컨덕션이 위로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어진 하나의 농도에 대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포뮬 레벨은 밴드갭 중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레지스티비티의 그걸 좀 그 인트리식한 케이스와 도핑된 케이스의 우리 저항을 갖다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주어진 거는 뭐냐면은 실리콘이 1 큐빅 센티미터, 1cm, 1cm, 1cm짜리 큐빅 그 실리콘 덩어리가 있어요. 자, 그랬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핑을 알세닉으로 10의 90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10억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도핑을 하게 되면은 저항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하기를 그 10억 개 중에 하나, 중국 사람 인구가 13억이니까 이제 중국 사람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정도 농도로 우리가 도핑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저항을 비교를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인트리식한 케이스, 도핑이 안 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좀 계산해 보면은요. 앞에서 했던 건데 이제 일렉트론과 홀에 그 의한 어떤 컨덕티비티를 계산을 하고요. 인트리식한 경우는 두 개가 같고 농도는 10의 10승계 그 다음에 모빌리티는 우리가 각각을 일렉트론과 홀을 갖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시그마가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작게 되고 우리가 이제 사이즈는 이제 길이가 1cm, 면적이 1cm 제곱이라고 하면은 저항값은 347kΩ 정도 굉장히 높은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부도치에 가깝죠, 그죠? 자, 반면에 내가 10의 90개 중에 하나를 내가 도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렉트론 캐리어가 몇 개가 되냐면은 실리콘은 큐빅 센티미터당 5 곱하기 10의 21승계 이제 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10의 9승으로 나누게 되면은 5 곱하기 10의 13승계 정도에 내가 이제 도핑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바로 일렉트론 농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 홀의 농도는 무지무지 작게 되니까 거의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컨덕티비티는 일렉트론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렉트론 농도, 그다음 모빌리티 곱해가지고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저항값은 89옴.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우리가 이 347kΩ보다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거가 되겠죠, 그죠? 불과 10의 9승계 중에 한 개만 치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도핑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저항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했던 거는 그 알세닉 대신에 보론을 치환을 해서 보론을 갖다가 도핑을 해서 P타입 도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다 똑같은데 이제 모빌리티가 홀이 되니까 모빌리티가 1400이 아니라 450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만큼이 저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모빌리티가 일렉트론보다 홀이 더 작기 때문에 그죠? 저항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B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마지막 할 주제는 컴펜세이션 도핑이 되겠는데요. 도핑을 할 때 앞서 했던 거는 N타입 혹은 P타입 한 가지 경우만 했던 건데 그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동시에 도핑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컴펜세이션 도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말은 복잡한데 그냥 아주 개념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주어진 실리콘에 도너와 억셉터를
동시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너가 하나가 있고 억셉트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도너에 있던 그 일렉트론 하나가 뭐 컨덕션으로 가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일렉트론 캐리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 억셉터로 가는 게 그 포뮬 레벨로 가는 것보다는 억셉터 레벨로 가는 게 훨씬 안정한 거예요. 억셉터 한참 아래쪽에 있으니까 포뮬 레벨은 그 중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여기 있던 도너에 잡혀 있던 일렉트론이 이 억셉터로 가게 되면서 이게 그냥 도너는 D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억셉터는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런 일렉트론이나 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끼리 주고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N타입 도퍼원트, P타입 도퍼원트 같이 있으면은 그거의 차이만큼은 그냥 우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캐리어를 안 만들고 오로지 그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도너와 개수하고 도너의 개수가 억셉터 개수보다 훨씬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그 차이만큼이 그 이제 캐리어를 일렉트론 만들어내고요. 반대로 억셉터가 훨씬 많으면은 이제 억셉터 캐리어를 갖다가 이제 P 홀 캐리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쓰면 그냥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엄셈 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여기서 10의 16순계에 내가 포스포러스, 그러니까 도너, 그러니까 N타입 도펀트와 10의 17순계의 억셉터, 그러니까 P타입 도펀트를 갖다 동시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만큼, 그 차이만큼 9 곱하기 10의 16순계만큼, 그 차이만큼이 이제 그 보론이니까 P타입 홀 캐리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캐리어는 여전히 인트린식 캐리어보다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P타입 도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그 외에 뭐 더 복잡한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그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